요즘 부쩍 관심이 가는 그녀도 내게 호감이 있을까? 동업을 제안하는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오늘날 사회는 나 그리고 60억 명의 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며 살아가기 위해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에겐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앞에 마주하고 있는 타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타인을 잘못 판단하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0세기 초반 영국 총리 체인벌린과 정치인들은 한 인물을 잘못 판단하는 실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인물은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믿을 수 있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정체는 세계를 유례없는 전란으로 밀어넣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1990년대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젊은 여성 애나 몬테즈는 사실 쿠바의 미국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있던 스파이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소시오패스 사기꾼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판사가 선량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보석을 승인한 범죄자들은 나가서 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린 스스로 타인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지만 실상은 타인을 판단하는 데 영 서툽니다. 아웃라이어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말컴 글래드웰은 신작 타인의 해석에서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게 되는 3가지 이유와 그와 관련된 비극적 사건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진실에 다가가는 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그토록 서툰지 답을 찾고 있던 심리학자 팀 러바이는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진실기본값 이론이란 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린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기본값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종의 계기가 필요한데 약간의 미심쩍음이나 의욕보다 큰 처음 품은 가정에 어긋나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날 때 비로소 진실기본값 모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는 달리 어떤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천천히 증거를 모은 뒤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믿고 봅니다. 그리고 의심과 걱정이 점점 커져서 해명되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믿는 것을 멈춥니다. 레리 나사르의 사례는 우리의 이런 심리적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레리 나사르는 미국 체조협회 여자 국가대표팀의 전담의사였습니다. 무해한 사람처럼 보였던 나사르는 수십 년간 치료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환자들을 성폭행했고 201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는 몇 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혹은 있었지만 진실 기본값을 뒤엎을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십 년간 그가 수상하다는 경고는 14차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혹일 뿐이었죠. 학생들의 부모가 동행한 자리에서도 미심쩍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그가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을 추행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발된 후에도 그의 상사와 학생들은 물론 심지어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다수의 피해자도 그의 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드드라이브에서 37,000개의 아동 포르노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나사르를 끝까지 지지하던 한 피해자가 남긴 더 이상 믿지 못할 때까지 당신을 믿었다는 말은 우리가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이지만 완벽한 표현입니다. 투명성은 행동과 태도, 즉 사람들이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그들이 속으로 느끼는 것과 일치한다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투명성의 가정은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파악하는 두 번째 도구입니다. 우린 누군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파악할 시간이 부족할 때 행동과 태도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투명성 관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나타나는 표정들이 인류만이 지닌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자신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직접 보는 것을 몹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받아들이는 타인의 정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창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명성의 가정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2013년 사회학자들은 트로브리안드 제도라고 알려진 외딴 섬의 주민들과 마드리드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 6개의 사진을 각각 보여주고 사진 속 인물들의 감정을 맞추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랬습니다. 두 집단이 사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 사진에 오직 7%의 트로브리안드인들이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트로브리안드인들만 감정 표현이 다른가? 하는 의문에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진행했고 결과는 전과 같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감정 표현은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서로 같은 문화권에선 어떨까요? 독일의 두 심리학자들은 60명의 사람을 깜짝 놀래켜 1에서 10점으로 놀람 정도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점수는 평균 8.14점으로 매우 놀란 편이었지만 참가자 중 5%의 사람들에게서만 우리가 놀랐을 때 떠올리는 이 표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해서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놀람을 표현하는 법이 다를 뿐이죠. 인간은 진실을 기본으로 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실을 맞추는 것에는 유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말을 밝히는 것엔 취약합니다. 투명성 가정의 실패는 앞서 소개된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나쁜 사람들만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만다 녹스는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만다가 살인을 했다는 어떤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녀는 수감 후 8년이 되어서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무고한 아만다는 왜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만다는 보이는 것과 내면이 불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죄인 것처럼 보이는 선량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아만다의 빼어난 외모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곤 그녀를 대담한 판무파탈,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 냉혈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학창시절 오타쿠, 아웃사이더들과 어울리는 괴짜였습니다. 겉으로 슬픔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친구의 죽음을 애도했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태도와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그녀가 수상하게만 보여졌죠. 우린 그녀처럼 태도와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 시를 쓴 젊은 시인 실비아 플리스는 1962년 런던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선 5,58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중 2,469명이 같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도시가스에는 유독한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수많은 사람이 손쉽게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영국의 도시가스가 천연가스로 대체되고 일산화탄소량이 감소하면서 가스를 이용한 자살자의 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중요한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시가스라는 쉬운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른 수단을 택할 것이라는 가정을 대치라고 합니다. 대치는 자살과 같은 심각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어렵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실비아는 오랜 기간 정서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치의 반대쪽에는 자살이 특정한 맥락과 결합된 행동이라는 다른 가정이 존재합니다. 어떤 행동이 아주 특정한 상황 및 조건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위해 가스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웨일즈의 인구 10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조사한 결과 천연가스가 도시가스를 대체하기 시작한 60년대 말부터 영국의 자살 곡선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은 인물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이 결합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앞서 언급한 진실기본값, 투명성 오류에 이어 낯선 사람이 움직이는 배경이 되는 맥락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행동과 태도, 인상들은 그 이면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이 결합된 것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대면할 때 우린 그 사람을 언제 어디서 대면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게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400페이지 분량을 요약하다 보니 책의 깊이를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네요. 김영사에서 출간한 타인의 해석을 통해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